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질리는 주가,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나스닥 100 종목 중에 테슬라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다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개장 전부터 안 좋았는데요. 개장 전에 나왔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냉각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아직 충분히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시장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크다라고 최근에 시장 상승에 대해서 뭔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무려 기준금리가 5%대가 아니라 7%대까지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 노동시장이 아직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플레이션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릴지 모르겠다, 어렵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CNBC 역시 여기 한술 더 떠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졌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유가는 좀 하락을 해서 80불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미 국채 금리는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 상승은 미 국채 시장의 하락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국채 시장도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을 보시면은 경기 방어주가 좋은 모습이었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유통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아마존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역시 2%또 빠졌네요. 자, 어제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 주식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별 업종별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1,144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지속 말씀드렸던 1500에서 11230의 이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고요. 연준의 12월 달 금리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4일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목표가는 11,600 정도로 잡고요. 11,600을 넘어서면 또 다른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또 한 번에 또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간 다우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뭔가 쉬어갈 자리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시장 반등에 경계감을 줄 필요가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 가장 매파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요. 자, 10월 19일만 해도,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비둘기파로 돌아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둘기파 발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으로 크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0월 19일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5% 이상 수준까지 올라오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거나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 공격적 금리 인상 내년 초 끝날 것이라면서 비둘기파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는요, 켄터키주 연설 중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최소 1%에서 최소 3%포인트까지 더 추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니까 3%만 추가되더라도 7%까지 오르는 거죠.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자, 이러한 최종 금리 수준은 그래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증시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12월 14일 다음 FOMC 미팅 때 금리 인상 수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는 0.5%, 그러니까 빅스텝의 인상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5% 이상이었는데 이게 78%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은 21.8%로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연속 5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으로서 너무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0.5% 인상 확률이 높으니까 12월 14일 전후로 만약에 0.5% 인상이 어느 정도 굳어진다면은 이 전후로 주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연말 산타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12월 14일로 갈수록 이 확률이 줄어들고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올라간다면 좀 더
올해 내로는 주가 부침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주가 하락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라고 이제 미디어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7%나 올랐어요. 자, 상당히 지수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쉬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형님,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쉬게 되면 나스닥도 또 쉬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테슬라도 쉬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대비 하락률이 심했던,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테슬라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더욱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이었던 177불 테스트를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10월 달에도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던 테슬라인데요. 다시 한번 뭐 170불대에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쌍바닥이 연속 두 개 출현을 하면서 더욱더 크게 바닥을 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뭐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 일론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뭐 한 달여 남은 2022년만 잘 견뎌내면 내년은 더욱더 그래도 좋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의 EV 크레딧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더욱더 도래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중간선거 끝난 다음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평균 15에서 18%도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내년 장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은 시납으로 주식을 잘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도 한 250에서 270불 사이로 테슬라 주가가 마감을 볼 수도 있겠다. 지금 워낙 언더슈팅한 지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희망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250에서 270불 사이까지는 연말에 올라서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락은요, 트위터 인수 후에 펼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한 10월 초순경에 트위터 인수를 할 것을 다시 의지를 표출을 했었죠. 그 다음부터 나스닥이 지금까지 1% 올랐는데 테슬라는 28% 지금 빠졌고요. 트위터를 인수를 뭐 완료했던 10월 28일부터의 테슬라 주가를 보면 그 이후에도 19%나 빠졌습니다. 그 기간에 나스닥은 또 2%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트위터 오보행 이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트위터의 광고주들이 많이 떠났고요. 일론 머스크는 뭐 8달러에 달하는 구독료도 트위터에 추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박을 좀 받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와 관련된 혁신들이 계속해서 크게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위터가 흔들리면 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또 추가 매도해서 트위터를 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들면서 테슬라 주식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트위터와 테슬라는 별개의 회사이고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아직도 굳건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트위터와 관련된 외부 잡음, 외부 노이즈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과 가치의 분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년에 기관이 예상하는 포워드 EPS는 5.7불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 4.18불로 마감이 될 건데요. 내년에 기관이 보는 EPS 성장 전망치는 한 36%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EPS는 최소한 36% 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 기관은 워낙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제 예상은 6불도 넘어서서 8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EPS 전망치는 거의 뭐 50%에서 100% 가까이도 다가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강력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가 지금 183불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내년 예상 EPS 5.7불로 이 183불을 나눠주게 되면 내년 포워드 PER이 나오는데 32배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자, 32배 수준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코비드 상황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지금 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상황 이후 가장 저렴해진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EPS,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 주가의 그 하락이 심해지면서 그 갭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에요. 자, 올해 중순경에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큰 반등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런 반등을 좀 보여줄 만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트위터와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계속해서 하락 횡보하는 장이 더욱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마땅한 테슬라의 단기 주가를 부양할 만한 호재는 잘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자, 이러한 것들이 내년 1분기까지 더해진다면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뭐 10월 24일에 중국 가격을 인하를 했었죠. 5에서 9% 정도 중국 로컬 판매 차량 가격을 인하를 했었는데
이 차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없이 중국의 4분기 딜리버리가 강세를 보인다면 주가가 한 차례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중국의 로컬 주간 판매가 13,000대까지 이어지면서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의 수익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더 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위터의 광고 수익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론의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뭐 트위터가 대박 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까지만 들어서더라도 테슬라 주식에 큰 노이즈는 발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많이 저렴해지는데 이러한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년 1분기에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발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에 강력한 강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질리고 질리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1년 내내 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주가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한 줄기 희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착실히 발전 중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그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버전 11이 나왔죠. 올해 11월 10일 얼마 안 됐습니다. 버전 11이 나왔고, 자, 올해도 이렇게 착실하게 발전 중에 있어요. 올해 10.9로 시작해서 11까지 나왔고요. 작년에는 9 버전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11까지 이 사이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반면에 뭐 이제는 버전 11이 되면서 고속도로 주행, 하이웨이 주행도 이제 FSD로 하겠다, AI, 그러니까 두뇌로 하겠다, 카메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겠다라고, 센서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 중에 하나죠. 폭스바겐,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도요타랑 폭스바겐이 거의 1년에 1000만 대 정도 같이 팔면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개발에 상당히 늦어진 모습인데 폭스바겐은 그렇지 않죠. 뭐 ID 시리즈라든지 아우디, 포르쉐에서도 속속 전기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폭스바겐의 뭐 전기차 개발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던 프로젝트가 바로 트리니티라는 것이었어요. 자, 2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신개념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트리니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를 발표했던 게 3월 8일이었습니다. 올해 3월 8일. 자, 허버트 다이스라고 기존에 이제 사임했던 CEO, 폭스바겐 CEO가 발표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자, 최근에 허버트 다이스가 잘렸죠. 새로운 폭스바겐 CEO는 이제 올리버 블루메라고, 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새로운 EV 팩토리를 던져버리겠다,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EV 팩토리는 이 트리니티를 만드는 트리니티 전용 공장을 뜻했는데요.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를 이제 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트리니티의 지연 또는 취소 사유는요,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미 테슬라에 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이 상당히 늦어진 폭스바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자회사 카리아드에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뭐 1000명 이상 뽑겠다라고도 얘기가 나왔던 폭스바겐인데요.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3 2.0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통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 플랫폼, 이 자동차 OS라고 해야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를 2026년까지 개발하려고 했는데 2029년에 다 개발이 완료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병목 형상 때문에, 개발 병목 형상 때문에, 자, 트리니티 프로그램을 이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자, 컴퓨터 온 휠, 쉽지 않다는 거죠. 자율주행차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소프트웨어 드리븐 컴퍼니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허버트 다이스 기존 폭스바겐 CEO는 3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에 새로운 트리니티 공장이 없으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7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착공을 할 예정이었고, 2026년에는 트리니티를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새로운 CEO인 블루맨은 이를 취소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통합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뭐 글로벌 시장 1, 2위를 다투는 이런 차량 업체가, 이런 카메이커가 지금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버전 11이 나오면서, 자, 북미에는 이제 와이드 릴리즈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테슬라 차량을 사는, 그리고 FSD를 구매하는 모든
북미 사용자들, 커스터머들은 이제 FSD 베타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갈수록 이 간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테슬라는 벌써 2022년에 해내고 있는 것을 폭스바겐은 2030년에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간격이 8년이나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 부침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인 경쟁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완승을 거두고 있다. 정말 한 줄기 희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장은 차량 시장에 저는 20배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면 최근 애플의 10년간의 주가 상승을 테슬라가 재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애플이 10년간 최소 10배 이상 올랐다면 테슬라는 그 이상도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빅테크의 지난 과거로 돌아간다면 투자를 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애플의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애플에 투자를 당연히 하고 싶으실 겁니다. 현재 10년 전 애플의 모습을 테슬라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로축을 보면 forward revenue growth를 뜻해요. 그러니까 2023년에 수익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거의 약 한 39%, 4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일고, 지금 애플은 10%도 안 되는 모습이죠. 한 7에서 8%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5%, 아마존도 한 1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러한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기업의 실적 성장률을 앞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반면에 포워드 P,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뜻할 때 이 PER 같은 경우는 한 32배 수준을 보이고 있죠. 아마존보다도 지금 싼 모습이고 거의 이제 빅테크들과 나란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 나스닥 100 기업 중에서요, 테슬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PER을 보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75배가 넘어요. 나스닥 100에 속하는 그 좋은 이 성장주 중에서도 테슬라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한 거의 중간에서 아래 정도의 PER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싸다는 거 알 수 있고, 테슬라보다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은 MU, 그러니까 마이크론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와 같이 램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테슬라는 하드웨어도 생산하지만 마이크론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지금 잘 만들어내는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그 주가에 그 가치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과거 10년 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애플에 꼭 투자해야 될 듯이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자, 그런 주식이 지금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